그날 회의실 시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김민준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마치 느린 속도로 벌어지는 교통사고를 지켜보는 듯한 눈도 깜빡이지 않는 그 고요함. 그건 곧 부서질 사람의 모습이거나 누군가를 묻어버릴 사람의 모습이었다. 우리 모두가 빽빽하게 모여 앉아 있었고 일부는 벽에 기대서서 땀을 흘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새로운 CFO 박지훈이 그 앞에 서서 그의 번지르르한 클리커를 들고 서 있었다. 그 프레젠테이션은 차라리 누가 쓸모없는가 라는 제목이 어울릴 만했다. 운영을 효율화하겠습니다. 그는 세금 감사처럼 차갑게 선언했다. 비수익 부서는 즉시 효율 재조정을 거칩니다. 그러고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경고도, 준비도, 눈맞춤도 없이 그냥 피자 주문처럼. 김민준, 그는 넥타이를 고치며 멈췄다. 마치 빈곤 문제를 해결한 준법감시 코디네이터, 퇴직금 패키지는 리셉션에서 받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몇몇 머리가 돌아갔다. 대부분은 시선을 아래로 피했다. 나는 방 건너편에서 김민준의 눈을 잠깐 마주쳤고 그 안에서 무언가 번뜩이는 걸 봤다. 충격도, 분노도 아니었다. 깊고 계산된 무언가.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떨어진 걸 깨달은 남자처럼. 만약 당신이 아직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 팀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발굴해 전달할 수 있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은 구독하지 않지만 한 명 한 명이 생각보다 중요하죠. 어쨌든 박지훈은 계속해서 회사를 썰어가기 시작했다. 마치 자신이 심지도 않은 나무에 죽은 가지를 치는 준법은 필요하기지만 여기서는 비대하다고 했다. 다음 분기에는 인증을 아웃소싱할 거라면서. 비대하다. 김민준은 19년 동안 스캔들 하나 없이 제출 마감 지키고 벌금 한 번 없었던 준법의 화신이었다. 그는 아마 금융감독원 ZFSC를 속전속결로 연결할 수 있을 테고 규정 사천사항을 쓴 감사관들보다 더 잘 알았을 거다. 하지만 박지훈은 상관없었다. 그는 숫자를 쫓고 있었다. 연말 보너스 전에 빠른 승리를. 김민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 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신적으로 체크박스를 표시하는 듯 그러고는 문 옆 카트에서 마닐라 봉투를 집어들었다. HR에 충성에 감사합니다 패키지. 그리고 방을 나갔다. 화려함 없이, 마지막 시선 없이. 후회할 거야 같은 말 없이 그냥 사라졌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나는 그가 다시 들어오는 걸 봤다. 구걸하러 온 것도 책상을 비우러 온 것도 아니었다. 그 낡은 서랍에 잠겨있던 바인더를 들고 나가려던 거였다. 내가 도와줄까 물었고 그는 나를 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나를 더 춥게 만들었다. 아니, 고마워, 이지은. 다음 주를 준비할 뿐이야. 다음 주, 내가 물었다. 그는 핸드폰 화면을 두드렸다. 감사 일정. 연방준법 검토. 월요일 오전 8시. 여전히 일정에 남아 있었다. 그러고는 다시 나갔다. 같은 느린 걸음, 같은 죽은 듯 고요한 시선. 나중에야 내가 뭘 목격했는지 깨달았다. 나는 남자가 해고당하는 걸 봤다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불꽃이 타오르는 걸 본 거였다. 김민준의 집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TV도, 음악도 없이 공기 통풍구의 부드러운 기계 소리와 주방 테이블 위 바인더가 열리는 날카로운 클릭 소리만. 나는 방 건너편에서 그를 지켜봤다. 그는 나더러 머물러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떠나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의식처럼 거의 강박적으로 라벨링하고 파일링하는 남자였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그 낡은 준법 바인더를 고해성사실처럼 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침묵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들었다. 바인더는 거대했다. 검은 가죽으로 감싸인 전화번호부만큼 두껍고 색상 코딩된 탭과 라미네이트된 인덱스 시트로 정리된. 그는 이미 모든 영수증이 어디 사는지, 모든 조항이 어디 묻혀 있는지 아는 듯 섹션을 넘겼다. 그러다 분기 준법 로그에 멈췄다. 각 로그에 제출 확인서가 스테이플링 되어 있었다. 그의 이름이 모든 페이지에서 노려보고 있었다. 검토나 보조가 아니라 김민준 본인에 의해 제출되고 서명된. 그는 이미 알았을 텐데 그 모든 게 쌓인 걸 보니 무언가 촉발된 모양이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냥 포스트잇을 집어 2007-205 Q4라고 적어 맨 위에 붙였다. 마치 아직 열리지 않은 사건의 증거를 라벨링하는 듯 다음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같은 치명적 고요함으로. 드라마 없이 키를 세게 누르지도 않고 수술처럼 클릭. 아웃룩, 검색바, 주제, 업데이트, 연방 규정 변경, 발신자, 김민준. 수십 개가 떴다. 모두 박지훈에게 보낸, 모두 미개봉. 특히 하나가 눈에 띄었다. 중요 플래그, 3개월 전, 제목, FSC 경고 내부 인증 전환 필요, 조치 요망. 김민준이 열었다. 첨부된 메모는 연방에서 온 스캔, 준법 서명자가 역할을 떠날 때 공식 인수인계 문서를 요구하는 새 규정. 누가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다. 그러고는 사이드 테이블 아래 먼지 쌓인 스캐너를 집어 메모를 넣고 스캔, 이름을 무시된 연방 인수인계 통지 20인키 OPDF로 바꾸고 저장. 나는 그의 손을 봤다. 안정적, 체계적, 얼굴에 감정 없지만 주변 공기가 조여드는 듯 했다. 벽이 움직일 듯, 방 자체가 큰 변화가 왔음을 아는 듯, 그러다 그는 멈췄다. 페이지 중간에서 엄지손가락이 멈췄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그게 뭔지 봤다. 최근 업데이트된 오래된 통지 양식의 한 줄, 금융감독원에서 온 오굵은 글씨, 아래 모서리. 현재 기간 연락처. 김민준, 내부준법 연락관. 그의 이름이 여전히 나열되어, 여전히 공식적, 여전히 활성. 그는 미소 짓지 않았다. 하지만 턱이 풀렸다. 깊은 다이빙에서 올라오는 다이버처럼 느린 숨이 코로 나왔다. 그러고는 바인더를 닫고 테이블에서 밀어냈다. 내가 물었다. 뭐 할 거야? 그는 바로 나를 보지 않았다. 바인더를 신성하거나 위험한 것처럼, 아니 둘 다처럼 바라봤다. 그러고 나서야 말했다. 누군가 금고 문을 닫고 자기가 열쇠를 쥐었다고 생각하는 소리를 들어봤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희미하게, 거의 아픈 듯 미소 지었다. 그들은 금고 코드를 확인하지 않고 나를 해고했어. 그게 다였다. 그는 옆방으로 가서 밀봉된 마닐라 봉투를 가져와 새 스캔 파일을 넣고 검토용 개인 공개라고 라벨링했다. 내가 뭐라 말하려 했지만 그는 나를 봤다. 분노나 슬픔이 아니라 전에 본 적 없는 치명적이고 고요한 명확함으로. 너희가 나를 없애고 싶었어? 그는 나에게가 아니라 빈방에 말했다. 내가 얼마나 없어졌는지 보자. 월요일 아침은 춥고 잿빛이었다.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하늘. 내가 태워줄까 했지만 김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그 갈색 필드 재킷을 입고 있었다. 심각한 일이 벌어질 때 항상 입는 서류 가방은 안 들고 마닐라 폴더만 팔 아래 끼고 주저없이 재고 없이 박지훈이 그의 이름을 식료품처럼 읽은 후부터 지녔던 그 평평한 고요함.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정부 건물은 동반자를 환영하지 않는다. 하지만 차에서 기다렸고 지켜봤다. 건물은 화려하지 않았다. 문의 인장과 이미 유죄라고 보는 보안이 있는 벽돌 덩어리. 김민준은 거기에 속한 듯
항상 속했던 듯 새 CFO에게 말하지 않은 채 벽에 새겨진 이름처럼 들어갔다. 안에서 감사는 이미 진행 중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주름 없는 정장과 랩탑 대신 클립보드, 1992년 이후 미소 짓지 않은 표정의 요원들을 보낸다. 3명이 직사각형 테이블에 앉아 펜타라가 준비한 서류 상자를 이미 뒤지고 있었다. 김민준이 몇 달 전 직접 정리한 상자들. 그는 인사도 자기소개도 없이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 배달하는 남자처럼. 감사원 중 한 여자, 40대 후반쯤, 머리 단단히 묶은 메모에서 시선을 들었다. 김민준 씨, 일찍 오셨네요. 그녀가 한 번 깜빡이며 말했다. 일정이 글리친 한 듯 김민준은 폴더를 테이블에 놓았다. 깔끔하게, 중앙에. 떠나기 전에 이걸 떨어뜨리고 가요. 라벨은 손글씨지만 그의 글씨는 항상 수술적이었다. 개인 공개, 덱 15, 2025 즉시 검토용. 법률 헤더 없고, 화려한 바인더 없고, 잉크와 진실만. 폴더가 잠시 거기 있었다. 다른 감사원이 손을 뻗어 멈췄다. 폭발할까 봐 천천히 자기 앞으로 끌었다. 김민준은 머물지 않았다. 돌아서서 한 번 고개 끄덕이고 한마디 없이 나갔다. 서두르지 않고 뻐기지 않고 그냥 끝 차로 돌아온 그는 나 옆에 앉았다. 많이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걸 세는 듯 창밖을 봤다. 그러다 중얼거렸다. 그들은 열 거야. 해야 해. 열고 나면 그는 끝맺지 않았다. 할 필요 없었다. 내가 조용히 물었다. 왜 거기 있었냐고 물으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답처럼 나를 봤다. 내 이름이 여전히 문에 있었으니까. 우리는 침묵 속에 집으로 갔다. 하지만 내 가슴에 느꼈다. 폭풍전에 낮고 무거운 압력. 시끄럽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지만 쌓이는 조용하고 무자비한 이미 점화된 퓨즈처럼. 더 이상 매치가 필요 없을 만큼 고요한 누군가에 의해. 임원 측 문은 세게 닫히지 않게 만들어졌지만 수석 감사원이 밀치며 들어올 때 여전히 그랬다. 그녀의 힐소리가 대리석의 총소리처럼 울렸다. 각 발걸음이 펜타라 코너 스위트의 고요한 유리와 강철을 뚫었다. 노크 없고 비서 안내 없고 그냥 차가운 도착과 서리 같은 목소리. 왜 김민준 이름이 모든 활성준법 보고서에 나와요? 그녀가 인쇄된 로그를 들며 말했다. 그리고 왜 그가 유일한 내부 고발자 연락 파일에 나열되어 있죠? 방 안 모든 머리가 돌아갔다. 박지훈, 비싸 보이는 그린주스 한 모금 중에 질식하며 잔을 내렸다. 그는 질문을 이해 못한 듯 깜빡였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은 듯 나는 그 방에 없었다. 그날 그 층에 있을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연방이 질문 들고 오면 소문이 빠르다. 누군가 문자 보내자마자 나는 브레이크룸 커피바에 서서 컵 만드는 척하며 임원윙 전체가 숨을 죽이는 걸 들었다. 박지훈이 가죽 의자에서 일어나 재킷을 펴며 재단이 거짓말을 더 잘하게 해줄 거라 생각한 듯 그는 그냥 운영 지원이었어요. 제출, 내부일, 의사결정은 아니었죠. 감사원은 깜빡하지 않았다. 변명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냥 종이를 내리고 폴더에서 다른 페이지를 꺼내 양손으로 테이블에 놓았다. 묘비를 놓는 듯 연방공인 서명자를 통보 없이 해고했어요. 74시항 2.7.3절 준법 프로토콜 위반입니다. 대체자 제출 없고 인수인계 문서 없어요. 회사는 현재 인정된 준법 권한 없이 운영 중입니다. 그 후 침묵은 침묵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숨쉬는 방식이 바뀌는 소리, 의자 아래 신발 긁는 소리, 누군가 관절이 너무 크게 부서지는 소리. 온도 조절기가 평소보다 크게 켜지는 소리조차 죽은 공기를 채우려 애썼다. 누가 해고 승인했죠? 그녀가 물었다. 박지훈이 삼켰다. 재구조화 이니셔티브였어요. 법무팀에 알렸나요?
그녀가 쏘아붙였다. 예, 그러니까 그랬을 거예요. 감사원이 한쪽 눈썹을 올렸다. 그랬을 거라 재무팀 안젤라가 끼어들었다. 의사소통 실수일 거예요. 그때 두 번째 페이지가 나왔다. 보고서에 김민준 이름뿐 아니라 이메일 트레일, 김민준이 3개월 전 연방 통지 양식 사본 제출, 박지훈이 열지 않은 조치 필요, 준법관 전환 프로토콜이라고 라벨링된. 혼란이 잉크처럼 퍼지기 시작했다. 작게, 그러다 바깥으로 번지며. 사람들이 서로를, 박지훈을, 문을 보며 이제 공모자가 된 건지, 김민준이 이음새에 뭐 남겼는지 궁금해했다. 지난 6개월 모든 준법 관련 커뮤니케이션에 접근하고 싶어요. 슬랙 스레드, 파일 전송 로그, 내부 메모, 김민준 해고 관련 HR 기록 포함, 감사원이 말했다. 전에 본 적 없는 장치에 메모하며. 박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수습하려 애썼다. 오해 같아요. 준법이 자동화됐다고 들었어요. 잘못된 말이었다. 감사원이 날카롭게 올려봤다. 준법은 챗봇이 아니에요. 박지훈식 법적 구조예요. 당신이 척추를 뽑았죠. 그녀는 한마디 없이 나갔다. 힐이 다시 고요를 배웠다. 나는 브레이크룸 문간에 얼어붙어 만들다 잊은 반쯤 찬 커피 컵을 들고 임원들은 함정문 위에 서 있음을 깨달은 듯 했다. 그리고 어딘가 아마 조용한 거실에서 그 바인더가 테이블에 놓인 채 김민준이 시계를 보고 있었다. 뻐기지 않고 축하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며 카드하우스를 무너뜨리지 않게 서명하는 사람을 제거할 때 그 사람이 바람을 들이기로 결정하지 않기를 빌어야 한다. 벽은 무너지지 않았다. 아직. 대신 씩씩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얼음 호수가 발미돼서 신음하다가 깨지기 전에 차갑고 부서지기 쉬운 소리. 감사팀의 간단한 요청으로 시작됐다. 김민준 역할 전환 관련 모든 내부 커뮤니케이션 제공해 주세요. 받은 건 디지털 무덤이었다. 반송된 이메일, 답변 없는 스레드, 인수인계 필요나 즉시 규정 업데이트 같은 제목의 수십 개 미개봉 첨부. 박지훈이 스팸처럼 아카이브한. 감사원들은 화내지 않았다. 그냥 조용해졌다. 그게 문제라는 신호다. 구체적 질문을 시작했다. 날짜, 시간, 버전, 라우팅 로그. 그러다 슬랙 소환장. 회사 법무팀이 지원하려 했고 슬랙은 공식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수석감사원은 유치원생이 반짝이를 먹을 수 없음을 깨닫길 기다리는 교사처럼 길고 건조한 시선으로 봤다. 그러다 동결. 감사원들이 컨설팅 서비스로 라벨링된 $1200만 벤더 지불을 플래그했다. 김민준 해고 2일 후 승인된 준법 검토 없고 2차 권한 없고 문서화된 정당성 없는? 누가 승인했냐 물으니 박지훈이 위임 권한이라고 중얼거렸지만 위임 양식은 존재하지 않았다. 준법 인수인계 로그는 완전히 비어. 화요일쯤 박지훈의 목소리에 영구적 떨림이 생겼다. 나사 없이 지은 발코니에 선 남자처럼. 수요일 임원 미팅에서 그는 완전 초토화 모드로 갔다. 비서를 탓하며 메모를 놓쳤다고, 캘린더 알림 삭제를 탓하고, 낡은 준법 소프트웨어가 구식이고 혼란스럽다고 핑계. 법무는 구석에 팔짱 끼고 앉아 한마디 안 했다. 마침내 침묵 중에 법무수석이 올려보며 말했다. 프로토콜 우회 결정은 안 덮어요. 당신이 단독 행동했어요. 박지훈이 창백해졌다. 내가 완전 권한 있었어요. 법무는 깜빡하지 않았다. 연방준법으로는 아니에요. 그건 김민준이었죠. 대체 없이 해고하고 우리 팀에 통보 안 했어요. 과실입니다. 처음으로 박지훈이 진짜 무서워 보였다. PR 문제 무서움이 아니라 감옥 무서움. 디자이너 셔츠에 땀이 배고 상처 입은 알파를 깨달은 늑대 무리처럼 방이 그를 돌아서는데 발판을 찾으려 애썼다.
그동안 김민주는 침묵했다. 렌트 포스트 안 하고, 뻐기는 이메일 안 보내고, 내가 말했잖아 전화 안 하고. 하지만 그의 이름이 여전히 펜타라의 공식 연방 레지스트리의 준법 연락관으로부터 이제 설명하려는 모든 문서에부터 감사원 책상 쌓인 분기 제출 바닥에 인쇄되어. 그는 시스템을 유령처럼 하지 않았다. 그는 시스템이었다. 그주의 커피숍 유리창 너머로 그를 한 번 봤다. 펜타라 건물 건너편. 창가에 앉아 평소처럼 고요하게 페이퍼백 읽고 블랙커피 홀짝이며 펜타라 건물 쪽으로 시선조차 안 줬다. 그게 모든 걸 말했다. 그는 건물 타는 걸 보지 않았다. 화재 경보기가 적당히 꺼져 있게 올바른 사람들이 안에 머물도록 했다. 목요일 아침쯤 감사팀은 검토가 아니라 발굴을 했다. 각 질문이 바닥판에 구멍을 뚫었다. 곧 김민준 해고에 관한 게 아니었다. 그가 떠나기 전 본 것, 모두가 무시한 것, 그들이 끌어낸 첫 실은 김민준이 몇 달 전 점심 먹으며 투덜거린 거였다. 책상에서 라이빵에 터키 먹으며 준법 병목이라고 말하던 케이맨 제도 쉘펌에 묶인 보조 계좌에서 컨설팅 서비스로 라벨링된 해외 지불이 흘러나왔다. 표면상 범죄 아니지만 김민준이 양과 빈도를 이상하다고 플래그. 패턴 보고서 제출, 고 우선순위 태그, 박지훈 법무 리스크에 보냄. 아무도 답 안 함. 감사원들이 목요일 오후 그 보고서를 찾았다. Q3에 제출된 예비 이체 이상 요약 라벨, 타임스탬프와 풀백업 트레일로 내부 시스템 로그. 박지훈이 한 번도 열지 않았다. 더 나쁜 건 김민준이 2주 후 두 번째 문서. 굵은 글씨, 긴급, 1단계 공개, 외국 실체 검토 프로토콜 잠재 위반. 일금 영수증 첨부. 시스템이 박지훈이 비서에게 스키마라고 리마인드 코멘트로 포워드한 걸 보여줬다. 다시 열리지 않았다. 감사원이 이걸 드러내자 상황이 바뀌었다. 건물 온도가 몇 도 떨어진 듯 느껴졌다. 사람들이 박지훈 사무실 지나며 느리게 걷고 문 열 때 대화가 멈췄다. 그 시점에 투자자들이 문제를 막기 시작했다. 감사 소문이 공개는 아니지만 최대 고래들을 흔들 만큼 샜다. A&A 캐피털 임원이 당신 CFO가 거짓말하거나 컨트롤이 없거나 내가 뭐 보고할지 골라라고 전화 끝냈다. 박지훈이 미팅 건너뛰기 시작했다. 법무가 완전 CIA 모드로 누가 어떤 계좌 접근했는지, 최근 송금 승인 누가 했는지 파헤쳤다. 스포일러, 김민준 아니었다. 그는 플래그 올렸지 버튼 누르지 않았다. 금요일쯤 보드가 규제 피비린내 맡을 때 하는 걸 했다. 비공개 미팅, 블라인드 반쯤 친 유리실 속 속삭임. 나이든 보드 멤버 하나, 지팡이 들고 낡은 빅 엔진 같은 목소리로 전략 검토에서 물었다. 이 남자 백업 있었나? 아니면 그냥 눈 감고 날아간 거야? 아무도 답 안 했다. 답이 김민준이었으니까. 보드가 패닉하고 법무가 해지하고 박지훈 사무실이 반일근 슬랙과 부재중 전화 가득한 고요한 무덤이 된 동안 바퀴는 돌았다. 준법은 시끄럽지 않다. 소리치지 않는다. 문서화한다. 타임스탬프한다. 기다린다. 김민준이 종교처럼 한 모든 것. 무시된 메모, 미제출 공개, 읽지 않은 보고서, 모두 거기, 정리되고 라벨링되고 데이트되고 아카이브된 심판의 날을 위한 장부처럼. 이제 조각조각 클립보드와 연방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발굴하고 있었다. 그날 김민준에게 체크인했다. 이 모든 거 봐, 문자 보냈고, 그는 해외 지불이 박지훈이 사무실 리노베이션으로 문 닫은 주에 시작된 거 알아? 라고 답했다. 그게 다였다. 말했잖아 안 하고, 뻐기지 않고, 마침표조차 안 붙였다. 김민준에게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과정이었다. 문 밖으로 밀려난 후에도 일을 끝내는. 그는 경고했다.
그들은 무시했다. 이제 그가 만든 시스템, 조용하고 느리고 체계적, 설계된 대로 노출하고 있었다. 실 한 가닥씩. 금요일 저녁, 사무실은 피로와 불안으로 돌아갔다. 과로한 프린터 윙윙과 바쁜 척하지만 책상 아래 업데이트 문자 보내는 발걸음 셔플 소리만. 그러다 수번치 않지만 모두 예상한 순간. 봉인이 깨졌다. 드라마틱한 보도나 방송 없이 내부 감사실 통제 조명 아래 수석 조사원이 직접 조용히 봉투 열었다. 고발자 파일, 스탬프 찍히고 등록되고 인증된. 김민준 해고 2주 전 제출, 데이트되고 서명된 완전한. 방에 3명 있었다. 조사원, 대리, 펜타라 법무 고문. 그는 20분 후 자신의 무덤 걸은 듯 나갔다. 김민준 보고서는 상세가 아니었다. 수술적이었다. 분노로 쓴 게 아니었다. 렌트 아니었다. 청사진이었다. 위반 카테고리별 명확게요. 무허가 금융공개, 듀얼 서명 없는 해외 이체, 연방준법 연속성 위반, FFRA 112g망 리스크 미보고. 추측 안 하고, 내부 메모 인용, 소스 파일 링크, 메타데이터 인텍트 스크린샷 첨부. 타임라인은 모호하지 않았다. 전쟁 로그처럼 구조화. 날짜, 시간, 커뮤니케이션 히스토리, 에스컬레이션 시도. 각 무시된 이메일은 노트뿐 아니라 타임 스탬프되고 보드 미팅 분위와 벤더 지불 기록 크로스 레퍼런스. 프로젝션. 그는 규제 벌금을 달러 단위로 계산. 4.3달러 밀리언 예상 벌금, 12.7달러 밀리언 투자자 리스크, 28.5달러 밀리언 잠재 클래스 액션 노출 if 특정 리스크 클라이언트가 신탁 위반 추구, 키커, 박지훈 이름이 도처에. 그는 김민준 플래그 공개 무시뿐 아니라 리라우트했다. 감사원들이 점 연결. 실제 모니터 안 되는 검토 폴더로 리다이렉트된 이메일 패턴. 박지훈만 플래그된 하나는 열리지 않았지만 케이맨 벤더가 이전 OFAC 문이 플래그된 내부 확인 포함. 그리고 박지훈에 그치지 않았다. 김민준 보고서에 두 이름 더 야간 늦게 지불 푸시한 주니어 재무임원. 그리고 김민준에게 프라이빗 이메일로 보드 레벨에서 커버됐으니 놓아라고 한 시니어 법무 어드바이저. 그 문장 하나가 모든 붉은 플래그 올렸다. 오후 6시 14분 수석 감사원이 책상에서 일어나 회의실로 가서 조용히 전화. 발표 없고 방송 없고 연방 고발자 보호 사무소로 직통. 그때 모든 게 바뀌었다. 감사는 루틴, 짜증나고 느리다. 하지만 고발자 보고서, 그때 장갑 벗는다. 방 잠그고 배지 스캔이 녹색 대신 빨강. 감사 아니었다. 조사였다. 6시 43분 펜타라 내부 서버에 암호화 문서 요청. 새 임원에게 개인 변호사 유지 지시. 모든 준법 관련 시스템 외부 감독 보류 동결. 그리고 김민준, 3주 전 봉투 서명한 주방 테이블에 앉아 바인더 선반에 따뜻한 커피, 핸드폰 엎어놓고 스크리블된 노트패드 옆 한 번 올리고 다시. 알 수 없는 번호. 워싱턴 DC 지역 코드. 그는 오래 봤다. 답하기 전 김민준입니다. 연방감독 및 고발자 보호 사무소 랭포드 감독관입니다. 이 전화 예상하셨을 거예요. 일시정지, 망설임이 아니라 확인. 그랬어요. 김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어요. 이번 주말 안전 코디네이션 가능하세요? 김민준은 미소 안 지었다. 승리한 남자처럼 기대지 않았다. 그냥 펜 집어 새 페이지 열고 말했다. 어디서 시작할까요? 월요일 아침쯤 펜타라 HQ 분위기는 패닉에서 마비로 바뀌었다. 더 이상 척 안 했다. 전략실 화이트보드에 지난주 수익 프로젝션반 지워진 숫자 있지만 마무리 안 했다. 중간 멈춘 전쟁터 같았다. 고요한 책상,
음소거폰, 시체처럼 쌓이는 읽지 않은 이메일, 보드가 DC 전화 오자 빠르게 움직였다. 박지훈은 내부 검토 보류 중 정직, 끝났어. 서류 맞추기만 코퍼레이트 스피크. 그의 사무실 점심 전 봉인. IT가 회사 랩탑 잠긴 방으로 옮기고 보안이 차가 주차장 떠나기 전 건물 액세스 변경. 다른 두 시니어 임원, 재무 OPS와 법무 전략, 정호 행정 휴가. 경고 없고 보도 없고 두 빈 아웃룩 상태와 임시 비서로 포워드된 인박스. 그들은 불편해 보였다. 보드가 오후 공식 성명. 얇고 거의 무균적이지만 한 줄이 지난해 무시한 모든 무게. 우리는 연방 무결성을 진지하게 여기며 모든 규제 문의에 완전 협조합니다. 오늘부로 모든 내부 준법 기능 외부 감사팀에 직접 보고 언틸 퍼더 노티스. 번역, 우리가 망쳤어요. 안다. 이제 다른 누가 책임. HR이 조용히 지시. 재무준법 리스크 관련 누구든 지난 12개월 작업 백업 복구, 몇몇이 과부하 핑계로 밀려 했지만 2번 안 했다. 새 보안관 내부 아니고 연방이 지켜보니 잘못된 이메일 스레드에 이름 오르기 싫었다. 한편 도시 건너편 리놀륨 바닥과 13초마다 살짝 깜빡이는 조명 정부 건물에서 김민준이 대기실에 앉아. 승리자처럼 안 보였다. 뻐기거나 여유롭지 않았다. 집중된. 바인더 한 손, 봉투 다른 손우 같은 갈색 재킷, 소매 팔뚝에 10년 된 시계 타투 희미하게 드러나게 말아. 폰 안 보고 벽시계 안 봤다. 그냥 기다렸다. 오랜 인내로 다른 걸 모르는 누군가처럼. 문 열리고 슬레이트 그레이 블레이저 여자 클립보드 들고 나왔다. 김민준 씨, 준비됐어요. 그는 일어나 칼라 정리하고 말없이 따라갔다. 토너와 낡은 종이 냄새 나는 복도. 안쪽 작은 회의실 기다림. 두 의자, 테이블, 배지. 먼 자리 앞 중앙에 예상치 못한 디너 플레이스 카드처럼. 외부준법 연락관, 연방감독 디비전. 그의 이름 깨끗한 검은 글씨로 아래. 김민준은 바로 안 집었다. 먼저 앉아 바인더 열고 그제야 배지 만졌다. 플라스틱 가장자리 손가락으로. 떨림 없고 망설임 없고. 이건 직업이 아니었다. 청산이었다. 불꽃놀이가 아니라 침묵, 프로토콜, 연구 권한으로 오는 펜타라 14층 훈련실은 농담거리였다. 싼저비 의자, 깜빡이는 프로젝터, 폐기종 같은 낡은 커피 메이커. 하지만 이번엔 모든 게 완벽. 의자 맞고 에어컨 작동. 누군가 레몬 슬라이스 떠있는 생수까지. 10여 명 새 준법 신이 뻣뻣한 줄에 앉아 펜 쥐고 랩탑빛 많이 안 말했다. 눈이 유리벽으로 지난 분기 박지훈이 비핵심 역할 감소 발표한데 그의 이름 이제 오그 차트에서 지워지고 사무실 비고 고요. 온보딩 매니저가 목 가다듬으며 긴장 숨기려. 감독 프로토콜부터 시작하죠. 언틸 퍼더 노티스, 모든 최종 준법 보고서, 분기, 연간, 예외 기반, 외부 공인 컨설턴트 검토 서명 그녀가 리모트 클릭. 프로젝터 깜빡이다 켜지며 이름. 김민준, 연방 컨설턴트, 공인 서명자 외부 준법 연락관, FOD. 방이 바뀌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졌다. 면머리 기울고 눈썹 올라. 뒤 여자 하나가 속삭였다. 잠깐, 그 사람. 해고된 연방 레지스트리에서 이름 안 지워진 정문으로 돌아온 키카드가 아니라 관할권으로. 그는 더 이상 책상 앉지 않았다. 출근 안 했다. HR에 답하지 않았다. 한 가지 위해 서명. 최종 게이트키퍼. 나는 방 뒤에서 지켜봤다. 온보딩 일부 아니었다. 관찰, 보드에 보고할지. 하지만 정말
복도와 패닉 그룹 채트에서 속삭인 신화가 맥박 있는지 보고 싶었다. 있었다. 김민준이 슬라이드 후 5분 들어왔다. 화려함 없이 같은 바인더와 벨트에 클립된 연방 배지 들고 온보딩 매니저 한 번 끄덕이고 그녀가 거의 피하며 프로젝터 옆 테이블 앉음. 분기 보고서 앞에 놓임. 300페이지 법률 용어 감사 트레일 서명 로그. 이제 검토, 주석, 수정, 8주 전 빈 봉투 퇴직금 온 같은 남자에 의해 최종화. 그는 마지막 페이지 넘기고 서명 블록 노려봤다. 펜 집어, 특별한 아니고 표준 블랙 볼포인트, 깨끗하고 조심스런 스트로크로 이름 서명. 김민준, 연방 컨설턴트, 2025년 12월 29일, 주니어 감사원 하나 앞으로 기대며 눈썹 찌푸리고 물었다. 여기서 일하셨어요. 김민준은 바로 안 올려봤다. 먼저 바인더 닫고 펜 내려 문서 가장자리 조정하며 종이가 끝났음을 이해시키듯. 그러고 아이 눈 똑바로 보며 간다니. 그러다 재구조화됐지. 몇 신입이 숨죽여 웃었다. 크게 아니고 이게 그냥 컨설턴트 아니라는 인정만큼. 시스템 유령. 훈련실 다시 있는 이유. 박지훈 이름 법적 동결 아래 묻힌 두 연방조사. 김민준이 일어나 나갈 때 아무도 안 말했다. 목소리 안 높이고 뻐기지 않았다. 그냥 벽 프레임 오그 차트 지나감. 이제 제작성된 각주 모든 준법 서명 권한 현재 외부 감독 위임위 그리고 굵은 그의 이름. 여전히 거기, 여전히 통제. 비핵심 스태프 아니었다. 필수.